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하게 12월 증시 시작부터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네, 불안한 미중 무역 협상과 그다음 외국인 매도세 등 대내 변수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후 시장의 전망, 대응책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네, 이번 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소식, 그리고 또 정부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이 화장품 관련주를 좀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관련주들의 좀 매수 찬스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익 올리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확실한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만의 핵심 종목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계좌 훈훈하게 만들어줄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 12월 6일 금요일 코스피 2081포인트, 코스닥 628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이노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완벽한 기술적 매매로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김영구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구 대표는 지난 5일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2상 결과에 급등락을 연출한 젠백스를 정확히 공략, 당일 매매로 5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도주의 발빠른 선취매로 수익률 극대화를 보여주는 이동우 대표의 수익 종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우 대표는 지난 4일 신규 상장주이자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코리아센터를 공략, 당일 매매로 19%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파이브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희망 고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고문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단어죠. 이 같은 희망 고문은 주식시장에도 존재합니다. 2019년 올해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시죠. 다수의 증권사가 코스피 상단을 이처럼 2,400선에서 2,500선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회복될 수 있다면서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했죠.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은 어땠나요? 자, 보시다시피 2019년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코스피는 여전히 이처럼 2,000선을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요? 네, 2020년은 올해보다는 분명 좋아질 거라는 장밋빛 전망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나아질 듯 나아지지 않는 미중 무역 협상, 또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의 매수세. 아직도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에 베팅하고 싶은 지금. 수많은 이슈 속 저의 픽은 바로 코스피 2,500 간다, 되풀이되는 희망 고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반등에 나섰지만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 이슈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이야말로 정말 끝나지 않는 희망 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될 듯하면서 항상 틀어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뚜렷한 그 재료나 이슈가 없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의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그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론이 커지면은 미국 증시와 함께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반대의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나 그리고 일본 증시, 심지어는 중국 증시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요즘에 그 글로벌 투자은행들, 글로벌 IB들은 내년도 한국 증시를 상당한 투자 유망 시장으로 선정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를 내년도 좋게 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수급 불균형, 즉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세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5일까지 기록적으로 21일 동안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약 5조 원을 시장 내에서 팔았거든요.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국내 증시는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외국인 수급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게 MSCI 지수 재조정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매도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세를 나타내는 걸까요? 네, 미중 1차 무역 협상이 자꾸 번복되는 그것도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두 번째는 아람코의 그 사우디 상장이라든가 알리바바의 홍콩 상장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는 그게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팔고 그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또 환율 불안도 다시 이제 슬금슬금 또 기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들과 함께 S&P가 또 2020년에 이 D의 공포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플레이션 공포를. 예. 뭐 이런 내용들, 악재성 조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하겠다고 또 이렇게 방위비 협상 때문에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들은 별로 못 느끼지만 전쟁의 위험성 뭐 이런 것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매도세를 이어간 외국인이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열흘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1조 5천억 원 이상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좀 하락세를 나타냈잖아요. 네. 저희가 보통 내년도에 예. 반도체 업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삼성전자를 팔므로써 상당히 투자들이 의아해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홍콩 사태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익 실현인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여름에만 하더라도 약 4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그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4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감으로써 약 20% 이상 상승을 보였어요. 네. 따라서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차익 실현을 갖다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있을 그 선물 옵션 만기를 대비해가지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도 포지션을 지금 구축해 놓고 있는데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삼성전자를 매도함으로써 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국내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바닥을 찍고 내년도에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도 호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증시도 올해보다 내년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그 하락을 갖다가 저가 매수로 삼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한 달 가까이 매도 행보를 보이면서 5조 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만큼은 꾸준히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자, 외국인 순매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확인해 보죠.
네, 카카오, FNF,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금융지주, LG 이노텍입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지금 하반기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카카오는 제가 6월과 8월에 한 12만 5천 원 선에서 이 종목이 갈 것이니까 좀 매수 좀 해두십시오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한 16만 원까지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이것을 매수하는 이유는 딱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그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급등을 하듯이 막강한 플랫폼을 갖다 가지고 있고 그 활용하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한 사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금융, ICT 뭐 이런 것들과 융합이 되는 거죠. 한쪽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 산업이 융합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주식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과 같이 카카오 사업 협력한다는 내용들 나왔고 카페24 네. 모든 기업들이 다 카카오와 연동이 되도록 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JP모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주식의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중에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카카오가 좋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런 내용들 때문인지 몰라도 7월 7일부터 29일까지 카카오 주식을 1,75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럼 이 앞으로의 카카오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좋을 수 있겠는가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보이면 이거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순매수 금액으로는 2위인 종목 바로 FNF인데 시총 규모를 비교해 보게 되면 뭐 상당한 매수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그 주식을 산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실적 개선주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FNF거든요. 네. 이 FNF의 그 연결 기준 3분기 이익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325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9.3% 급증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64억 원을 기록해가지고 54.9%를 갖다 늘어났거든요. 이 3분기 이익을 보게 되게 되면 대표적인 브랜드인 MLB하고 디스커버리 관련 신발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이 4분기 같은 경우는 성수기거든요. 왜냐하면 추워지기 때문에 의류 관련 매출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따라서 이 4분기에도 견고한 그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 실적들의 부진하고 미중 무역 협상의 그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겠는데 이러한 그 악재와 그 별개인 실적 관련주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돌렸고 그 대표적으로 선정한 것이 FNF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또한 미국 시장에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도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인 방어주인 의류업종에 지금 관심을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요가복으로 유명한 룰루레몬 같은 거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올해만 85% 올랐어요.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와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그 FNF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외국인의 강한 매도 속에서도 순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도 주후반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잦아드는 모습이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13조 원대를 매수를 했고요. 네. 대만 같은 경우도 10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시장만 5조 원을 매도를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래, 좋아. 아무리 좋아도 뭐 아랑코가 좋아서 뭐 알리바바가 좋아서 매도를 했다 치자. 그러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너무하다. 네, 그게 너무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한 그 비명을 지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시장만 왜 그러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짚고 터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2020년부터는 또 들썩들썩 해줄 거예요. 좋은 국면 만들어 줄 거고 삼성전자의 그 13조 원 투자, 현대 61조 원 투자,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 대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또 외국인들도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 될 거예요. 또 배당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좀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배당 성향으로 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설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성급한 대응보다 관망하는 자세가 나을지 아니면 지금의 하락을 기회로 생각해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두 분 다 매수 기회다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네. 봐요. 그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 즉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지수를 보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상이익 기준 했을 때 현재 펀은 네. 11배 수준이고 PBR은 0.8배 수준입니다. 즉 국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이나 아니면 현재 보유한 자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현재 퍼가 18배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글로벌 IB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갖다 기존의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한 단계 높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코스피 목표치를 2,3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역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시장의 비중을 확대할 핵심 시장으로서 한국을 꼽았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갖다가 투자 리스트에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도 좋아지고 있고 글로벌 IB들이 얘기했듯이 증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 시마다 우량 대형주 내지는 중소형주들 갖다가 저가 편입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도 역시 매수적기다. 네네. 항상 기회는 공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수의 지지 라인을 봤을 때 2050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610포인트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찍은 저점이 그 근처에서 저점을 찍고 예.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번 하락은 일시적인 이벤트성 추락이다. 즉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일어난 일회성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는 좋은 종목들은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또 IT 부품주들도 있을 거고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5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 코스 3인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크 셋이서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제대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분 모르면 아싸라고 하던데 뽀로로나 BTS급 인기를 누리는 직장인들의 대통령, 이른바 직통령이라고 하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What? 모르시죠? 네, 모를 줄 알았어요. 자, 특히 20, 30대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5스타의 영보이 김호영 대표는 아시나요? 네, 모르세요? 펭수라고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EBS에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특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 이상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콘텐츠 관련주가 요즘에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펭수 관련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올해 특히 인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베이비샥, 아기 상어부터 펭수 그리고 최근에 흥행몰이 중이죠. 겨울왕국의 엘사까지 국내외 캐릭터가 그야말로 증권가까지 접수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솔직히 펭수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남극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나이가 아마 10살일 겁니다. 그리고 키는 2m가 살짝 넘는데 이거와 연결된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바로 유엔젤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EBS의 콘텐츠 사업에 대한 모든 협약을 함에 따라서 오늘까지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무려 더블 이상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아기상으로 유명한 삼성출판사 역시 10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고 또 요즘 영화 지금 계속 상영 중에 있죠. 바로 겨울왕국 2입니다. FM 라이프 디자인이 역시 이런 수혜를 받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든 콘텐츠가 주식시장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 확인하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운 콘텐츠 관련주 하나 10종목 안 부럽다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콘텐츠 관련주가 주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네, 이제는 범위도 매우 넓어지고 이제 다양해졌는데요. 시작은 모바일 기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강세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섹터가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아기상어 관련주로 해서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오로라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을 또 보여줬었고요. 겨울왕국2 관련주였던 SM라이프 디자인 역시 급등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OTT라고 하죠. OTT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요. 특히 올해는 정부가 콘텐츠 사업을 우리나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더 들썩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17일이었죠. 정부가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서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수혜 업종들이 조금씩 움직였는데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영상 부분, 그다음에 대형 미디어는 만화 부분이죠. 그 밖에 스튜디오 드래곤 등도 역시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파이브스타에게 쏠쏠한 수익을 안겨준 최고의 컨텐츠 관련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연초에는 저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지난달에 제이 컨텐츠로 수익을 좀 냈었는데 두 분은 뭐 종목 있었나요? 저도 역시 제이 콘텐츠리 뭐 내년까지도 봐야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얼마 전에 이제 필살기를 통해서 덱스터 특히 이제 최근에 곧 있으면 개봉을 하죠. 백두산이라는 영화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덱스터도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뭐 미디어 콘텐츠는 아니고 바로 모바일 콘텐츠죠. 게임즈를 할 수 있는 썬데이 투즈, 물론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이러한 종목도 역시 자연스럽게 저점 대비해서 50%에서 60%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들어서 멋지게 먹고 나왔습니다. 역시 파이브스타 시장의 핫 종목들 놓칠 리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콘텐츠 업계의 최대 화두는 OTT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OTT라는 거는 오브 더 탑이란 영어의 줄임말이죠.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최근에 TV로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것으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 필살기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요. 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송출한다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더 많잖아요. TV보다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유튜브나 이제 넷플릭스, 특히 드라마 시장이 드라마 컨텐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넷플릭스 관련주들 찾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고요. 관련주들 역시 들썩이면서 움직임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미디어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고성장이 기대되는 컨텐츠 업계 2020년 주도 업종이 과연 될 수 있을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핫 캐릭터들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저하고 김호영 대표면 5를 선택을 했어요.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SKT의 옥수수하고 지상파 3사의 푹이 합쳐지면서 웨이브라는 OTT가 탄생을 했는데 올해 한 달 만에 유료 가입자가 140만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CJ ENM, JTBC, LG U+하고 연합하는 구도로 가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달 들어서 애플의 애플 TV 플러스라든가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가 신규 런칭을 했고요. 내년에는 AT&T하고 HBO하고 손잡고 HBO 맥스를 선보입니다.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서비스 업체가 많아질수록 콘텐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김호영 대표도 좋게 보시는 거죠? 네, 역시 올해 굉장히 주도하고 있었던 업종들, 그러니까 종목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좀 채워놨다. 하반기에는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채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롭게 탄생한 업종이고 시장 성장 가치는 매우 큰데 아직 뚜렷한 대장주가 없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기 위한 종목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겠죠. 지금은 일반 도서나 이제 만화 같은 것도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하는 이런 소비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대표만 X를 들었어요. 반항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니라요. 일단 뭐 올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뭐 단기 테마는 이뤘지만 내년에서 또다시 이것이 주도 업종 테마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시장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얇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전히 소부장 이쪽이 주도 테마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잠시 있을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시성을 가진 부장이 최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뭐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것이 J-콘택트리라는 종목을 하나 눈여겨볼 수 있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J-콘택트리 하면 JTBC의 드라마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드라마 제작 국내 2위 업체죠. 특히 내년부터 넷플릭스에 자연스럽게 또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납품하기 시작이 된다면은 드라마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관련주 투자할 때 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걸 좀 전해주시죠. 예, 저는 일단 무조건 실적입니다. 과연 물론 기대 심리로 인해서 단기적인 테마를 이룰 수 있지만 과연 그 결과가 진짜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주가가 오를 때 대량 거래 하면 빵 터집니다. 그 다음 이틀까지 대량 거래가 계속 터져주면은 단기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상호 대표님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최근에 이제 형성이 된 업종이고 테마성이 짙다 보니까 단기 상승폭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도 올랐다가 이제 겨울왕국 개봉하고 나니까 급락을 했듯이 이렇게 단기 상승폭이 컸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있느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실적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인 사업 성과 그리고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면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텐츠 관련주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2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그리고 SBS, CN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네, 5스타 3인방의 이유 있는 주식 TMI 잘 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5스타 허인남 대표와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 화장품 업종에 특히 호재가 또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슈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왕이 중국 그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이 4일 방한하면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16년 이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사드 갈등 이후 방문 처음인 건데요. 왕 의원의 방한 소식이 알려진 이제 지난달 11월 25일 이후 중국 소비 관련주의 좀 대표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습니다. 여기에 또 한 축에 또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5일 미래 그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 수혜의 기대감까지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로 좀 도약하기 위해서 9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 중심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이번 주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정부 정책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화장품 관련주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투자 별점 살펴보도록 하죠. 네, 별점 2점을 주셨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 주셨네요. 네, 최근 그냥 5거래일, 한 10거래일 정도 이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으나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좀 한한령 해소 분위기도 이미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좀 선반영 부분도 있고 중국인 관광객 수를 좀 살펴봤을 때도 올해 10월까지 50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해도 약 26%밖에 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좀 수요가 컸던 일부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에는 좀 긍정적이었으나 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좀 뚜렷한 모멘텀은 없고 이번 왕이 국무위원 방한
소식에도 지난주와 이번 주 좀 간헐적인 반등을 제외하고서는 뭐 추세 전환까지는 조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허인남 대표가 생각하는 최선 호주는 뭘까요? 네, 역시 좀 중장기 관점으로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 관점으로 좀 아모레퍼시픽이 좀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9월부터 좀 3개월 동안 기간에 좀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 면세점 위주로 좀 고가 사업도 회복되고 있고 또 18년부터 좀 회복 국면에도 이미 진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해외 면세점 확대와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회복으로 인해서 좀 점진적인 실적 개선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17만 원을 회복하면서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좀 빠른 상승은 좀 더디더라도 중기 관점으로 약 23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열려놓고 있는 위치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삼성 SDI입니다. 이번 주 삼성 SDI가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하락 배경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차트를 통해서 좀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삼성 SDI는 20만 원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되는 변곡점인데 이번 주 25만 원부터 23만 원의 최근 박스권을 좀 이탈하면서 뭐 시장 급락 영향도 있었고요. 이탈하면서 좀 이번 주 많은 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섹터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뭐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또 최근에 있었던 뭐 홍콩 사태, 또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좀 전반적인 하락에 좀 기인한데요. 수급적으로도 10월부터 꾸준히 매수세를 기록했던 기간까지 이번 주 대량의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 2년 동안의 중장기 박스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약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공매도 상위 종목에 항상 이름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기간의 수급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네. 11월 21일 기준 공매도 비중이 약 25.34%로 10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율도 약 2.7배에 달합니다. 직전 40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약 10%이고 또 직전 40일 뭐 공매도 거래 대금도 평균 약 50억 원이라서 기간에 좀 매도세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삼성 SDI에 대해서 섹터의 문제가 아닌 시장에 따른 하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낙폭 과대 구간일까요? 삼성 SDI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3점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네, 역시 좀 중장기 관점으로는 매력적인 위치에 좀 있습니다. 내년 특히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전사이익이 2배 성장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속에서 뭐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 그리고 또 신차 출시 가속화로 인해서 좀 생산 증가의 선행에서 4분기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전년 동기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하나씩 이제 표현이 될 텐데요. 20년 매출 11조, 또 영업이익 또 약 9,900억 원, 가파른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또 인정을 하지만 관련주들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전해주신다면요? 네, 그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섹터가 그 시장을 좀 주도했던 때가 작년 18년 5월에서 10월이었습니다. 뭐 삼성 SDI,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NF 등등 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다 급등했던 그런 구간을 지나서 그때의 상승은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면 이제는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좀 실체적인 모습들이 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요. 충분히 좀 조정 기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씩 돌아 나올 때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매집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위치이고 조금 더 빠른 각도 장악 시에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MW입니다. 이 5G의 대장주로 불리면서 고공행진을 펼쳤던 KMW가 9월 고점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이번 주 이 시장의 약세 속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등 배경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그 오이솔루션, 뭐 HFR, 뭐 KMW가 5G 그 주도주를 형성하면서 약 9월부터까지 그 급등 후에 9월부터 약 3개월 정도의 좀 조정을 겪었습니다. 5월부터 2만 원부터 8만 원까지의 4배 상승을 했었는데요. 다소 부진한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급등에 대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면서 7월 청고점 5만 원까지 약 40% 가까이 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내년 해외양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좀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또 조정도 줄 만큼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눌림목에서
반등 성격으로 이번 주 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 KMW가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본격 반등에 나서는 걸까요?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4점 주셨는데 오늘 가장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단기간점으로 좀 매매를 바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약 40% 이제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조정도 충분히 폭과 길이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정고점을 다시 단기적으로 돌파가 힘들더라도 최소 한 6만 원까지의 반등은 단기 시세는 열려 있는 위치입니다. 오히려 매수를 다시 한번 좀 접근하실 분들은 지지라인 딱 4만 원을 손저가를 잡고서 진입 가능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다수의 증권사에서 내년 유망주로 또 5G 관련주를 꼽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 반전에 나서는 걸까요? 업종 전반에 대한 전망 좀 전해주시죠. 네, 역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쟁적으로 5G 상용화와 투자가 또 지속될 것이고 22년까지 국내 5G 전국망 구축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5G 본격 투자에 따라 좀 관련 기업들이 좀 해외양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장비 투자 그리고 또 뭐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관련 콘텐츠 업체까지도 좀 확대 전망입니다. 올해 초기 좀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좀 마케팅 출혈 경쟁이 있었던 통신 업종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 속 이동우 대표만의 성공 노하우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투자의 이동우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그 첫 번째는 기대감은 절반, 수익률은 2배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12월 15일까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추가 진전이 없다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시장은 다시 시한폭탄을 안게 되었습니다.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면 제일 좋지만 그만큼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시장에서는 길게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차례 박스권 장세의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1, 2주의 기간 동안 확정된 호재가 없다면 시장의 기대치는 더 낮추고 철저히 개별주와 테마주를 짧게 매매해서 수익률을 쌓아놓는 것이 유리한 시장입니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 유행을 타라입니다. 시장이 박스권 또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더 적은 수의 종목에 매수가 몰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상승 장세에서는 상승이 분산되지만 오히려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강한 종목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만큼 아침마다 최신 유행을 타는 종목을 선택해야 빠른 수익으로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 시마다 언급을 해드렸고 수익을 드렸던 정치인 관련주가 대표적인데요. 이월드, 남아산업, 서원, 주연테크, 우원개발 등으로 여러 차례 수익을 드렸고 12월 중순 예비 후보자 등록 때까지 단기 자리로는 진입이 가능한 자리가 많으니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 테마 선점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서 좋은 뉴스 등 호재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테마 선점이 그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12월 중순 이후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중국 소비 관련주와 여행, 엔터 관련주는 경기 민감주도 아니면서 오히려 바닥권에서 큰 움직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 최근 반등이 강했던 화장품 관련주가 1순위를 꼽히게 되는데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한한령에 대한 규제가 풀어진 상태이며 공식적으로까지 진행된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 전체적으로 다시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이 약한 만큼 더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고 일정을 앞둔 테마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쉬우니 미리 선점하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목명은 갈아놨지만 앞으로 반등이 기대되는 관련주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궁금한 분들 저 이동우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오시면 친절한 대응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외되는 종목이 아닌 더 주도주 그리고 더 큰 수익보다는 더 작은 수익을 쌓아 올리시면 위기를 극복하기 쉽습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의 핵심주 만나보셔야겠죠. 자, 만나보기 앞서서 다음 주 시장 전망과 함께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좀 살펴보죠. 네. 먼저 다음 주에도 그동안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역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동안 국내 증시는 1단계 무역 합의의 호재성, 악재성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 주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것은요. 오늘 월가에서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1단계 무역 합의가 시진핑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에서 서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15일 안에 1단계 무역 합의가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15일이 중요한 이유가 네. 다음 주에 만약에 1단계 무역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미국이 예정된 대로 15일 날 약 1,56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에 빠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0일하고 11일 날 네.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큰 의견 없이 일단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상당히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FOMC 끝나고 나서 항상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는 멘트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비둘기성이냐 매파성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국내 이슈인데요. 10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10일까지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다음에 12일 후에는 외국인들이 과연 매도세를 중지하고 매수세를 전환할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세만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수급 요건은 좀 개선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도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5스타 두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구 대표 AS 종목입니다. A프로젠 KRC 추천 이후에 이제 급등세를 보였다가 다시 좀 하락을 했는데 추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매수했을 때부터 한 23%의 수익률을 단기 목표치를 갖다 채우고 내려왔는데요. 네. 또다시 좋은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 2,400원에서 2,300원 사이, 그리고 또 좀 더 밀린다면 좀 더 아래까지도 요건 조정권을 이용해서는 매수를 해준다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목표치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목표치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치는 단기 목표치가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단중기 목표치가 3,500원, 4,0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넓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손절가 2,000원 두시고 계속 매매를 갖다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매수 시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젠백스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젠백스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오늘 4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원래 목표치는 한 35,000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급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 AS 종목도 만나볼까요? SFA 반도체 지난 방송에서 이제 선정을 해드렸고 10%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추가 전략 세워주세요. 네, SFA 반도체가 5일에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했는데요. 이번 주 좀 시장이 급락하면서 오히려 본격적인 좀 시세 표출할 수 있는 4,000원 돌파는 좀 유보했습니다. 4분기 실적 상승세가 좀 지속될 전망이고 기간 5거래일 연속 순매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4,000원부터 3,500원은 그냥 같은 횡보 박스를 형성하고 있어서 오히려 3,700원부터 3,600원에서 지난주에 좀 단기로 수익 실현 완료하신 분들, 아니면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진입하시고, 목표가도 1차 4,000원 돌파 시 4,250원부터 4,500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종목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셀트리온이네요. 네, 성장성과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예전에 매수했다면 수익권이 언제 또 많이 올라올 건가 또 기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21만 원 선에서 17만 원 선까지 깨트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로서 역량이 이미 입증이 된 회사예요. 증명된 회사고 또 실적도 충분히 나오는 회사입니다. 요번 2019년 매출액이 1조 190억 원, 영업이익률이 한 3,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래서 한 전년 대비 한 8.2% 정도 예상이 돼요. 2020년에 미국향 매출 증가라든가 램시마 SC의 유럽 출시 때문에 실적 개선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램시마 트룩시마의 그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매년 한 개 제품 이상이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속으로 휴미라, 아바스틴, 졸레어 이런 바이오시밀러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요거 외에도 15개 제품들을 갖다가 지금 공정 개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시점만 잘 매수하면 과거에도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 큰 수익률이 나왔듯이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적정 매수가 지금 17만 원인데요. 17만 원 전후부터 16만 5천 원 사이까지는 1차. 그다음에 16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는 2차. 이렇게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치는 18만 원. 그다음에 단중기 목표치는 19만 원, 20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죠. 앞타바이오. 네, 신규 새내기 제약바이오 종목이라서 기업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타바이오는 당뇨 합병증 치료제와 난치성 항암제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또 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리고 또 당뇨성 망막 병증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일부는 임상 2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당뇨 합병증 치료제 시장이 향후 7년간 약 12.5%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난치성 항암제 시장도 약 10% 성장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약 45%의 성장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타바이오 엄청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특히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 오늘까지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 당뇨 연맹 총회에서 이 앞타바이오의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인 APX115가 임상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좀 기술적으로 이번 주 좋은 거래량도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톡방에서는 한 17,0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저희가 반복 매매를 통해서 매집해 놓은 상태인데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본격적인 좀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바로 좀 급등이 나와서 오전 MTS를 통해서 좀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좀 비중을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2,000원부터 25,000원 라인까지 2만 원 초반에 잡으신다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1차 23,000원부터 25,000원을 보시고요. 손절가는 추세로 돌려 나온 17,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I'm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안정투자형 로봇은 바이오주로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바이오로 9%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JW 중해제약으로 5%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당일 매매로 5%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는데요. 주식시장에도 이번 주 칼바람이 불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매매보다는 차분히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